안녕하세요. 정현진입니다. 네. 제가 얘기할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 저 설명드릴 거는, 제가 재미동포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어떠한 평화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활동이 기대되는지, 또 미국 내에 어떠한 평화 세력이 있고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방안과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 손정목 부원장님이 너무 박진감 있게 잘 정리해 주셔서 거기에 보태기보다는 저의 경험이나 미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82년에 도미에서 2019년까지 미국에서 주로 살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오가면서 풀뿌리 통일 운동을 시작하게 됐었죠. 네. 미국을 상대로 할 때 어떠한 평화협정의 전략,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될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계를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니까 과연 그럼 미국의 정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 미국의 정계에 어떠한 세력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까? 그거를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단체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미국의 평화 세력과 어떠한 연대 활동을 해왔고 해나가야 될까? 미국에는 우리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평화 시민들과 평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까가 앞으로 우리가 정전을 허물고 평화 체제로 가는데 아주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듯이 비판적인 지식인도 굉장히 많죠. 미국 민중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민중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투쟁해 오고 있는지를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해 이런 거에서 좀 아실 수 있었는데요. 이들과의 어떠한 연계, 이들의 마음을 얻는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자 할 건데요. 전쟁국가 미국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미국의 부당성과 독선 문제를 국제 무대에 꾸준히 제기해 나가서 우리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데 많은 국제적인 파트너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에 여성 국제 평화 활동가 30명이 북에서 남으로 분단선을 가로지른 워먼 크로스 DMZ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워먼 크로스 DMZ와 퀘이커 조직 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퀘이커 친우 봉사회가 주축으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코리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해서 2015년 10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평화협정이 미국 연방의회에 입법화되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이 굉장히 기이한 전쟁이고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전쟁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또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나와서 살게 됐는지 이러한 분단의 역사도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팀을 짜서 애드보커시 데이라고 한국 평화 옹호 주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 연방의회에 상원과 하원 의원실을 방문해서 보좌관한테 설득해주고 또 미 의원들도 직접 만나서 왜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한지 왜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 한인들이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절실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결코 미국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대회를 갔는데요. 2019년에 제가 참여했던 것이 가장 규모가 컸고요. 2020년에는 더 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네, 줌 회의를 짜서 각 보좌관과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설득하고 왜 평화가 필요한지를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에 나서주는 그런 미 하원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구에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 인도계 의원이에요. 로 칸나라는 인도계 의원이 한반도 한국 전쟁의 종전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미 의회에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전쟁을 법적 구속력이 있게 종결하라. 그러니까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이러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의안이었죠. 결의안이라는 건 미 하원들이 이러이러하게 결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나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미 하원, 미 정치인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들은 세계 많은 문제 중에 한반도는 이들의 그 머릿속에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덜하게 느껴 있는데 이 한반도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미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결과 미 의회에 공동 발의자가 52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이 법안은 폐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이 로칸나 의원은 캘리포니아를 이제 한문으로 가주라고 그러기 때문에 북가주, 남가주가 있는데 북가주에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IT 산업이 발달한 그 지역을 지역구에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구에 나는 의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한국을 도와주는 의원들이 많아요. 이 로칸나 의원의 바로 직전 의원은 마이크 혼다라는 의원이었는데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거를 아주 끝까지 많은 반대를 불구하고 반대를 다 이렇게 잦아들이면서 위안부 결의안을 실행했던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위안부 결의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치인이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미 의회, 미 정계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반대 목소리가 났을 때 그거를 이렇게 침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평화협정을 얘기한다면은 훨씬 우리가 추진하기가 쉬울 텐데요. 2007년에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 당시의 하원 외교위원장이십니다. 토마스 렌토스라는 의원인데 이분이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좌중을 아주 압도하는 그런 웅변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의 가장 어두운 챕터, 그 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챕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챕터에 근접해 들어가지 않나. 만약에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가장 어두운 챕터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예견하신 분 같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 당시에 미 하원에서 유일하게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이 나치에서 피해받은 그 피해 생존자셨어요. 그래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나의 책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2개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기까지 하다. 미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정말 진지한 시도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묵직한 말씀을 남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북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설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고만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자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재미동포들이 북에 더
북에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자면은 이제 한국 정부의 많은 제한을 받고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적용을 받으니까 미시민권을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따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 국적자가 북에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한 게 2017년인데 이게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되는 행정명령이에요. 근데 이 행정명령이 지금 해마다 갱신되고 있어서 재미동포들이 이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t Individuals Freely Travel에서 리프트라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2019년에 그 하노이 회담이 있을 때 많은 미국의 기자들이 우리 한인타운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 미국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한 말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이 미국 라디오 기자한테 한 말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체제를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핵이냐 비핵이냐 따지기 전에 북미 관계는 긴 역사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북의 입장에서는 신미 양요부터 비롯된 조미 대결의 역사 청산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국 미국이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는 싸움이다. 지금 현재 그 북미 관계가요. 무기는 핵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 초점을 맞춰라. people to people exchange, 인적 교류를 통해서 마음의 장벽부터 터야 되고 서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다. 미국은 더 이상 오만한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로칸나라는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된 이번에는 법안입니다. 액트라는 거는 법인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면은 미 의회에서 강제력을 가지는 그런 법안이 되면서 예산도 편성받고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역시 이분도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이에요. 캘리포니아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 하원들한테 꾸준히 이런 압력을 넣고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노력을 해온 그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2021년 5월에 발의가 됐는데 공동 발의 의원이 46명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의회가 만기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의회가 회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미국의 국회의원은 2년마다 선출을 해요. 대통령은 4년. 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은 6년마다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원이 이렇게 공동 발의자가 많이 있어야지 이 법안이 미 하원에서 심의가 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 폐기됐다가 2023년 3월 1일 날 재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그 인도계 의원, 로칸나 의원도 같이 공동 발의 의원으로 참석을 해서 발의자가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네, 아까 보니까 이 연락사무소 설치는 벌써 1994년 미 제네바 합의에서 얘기된 건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산가족 상봉 위한 미국민의 북한 여행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셔먼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법안의 목표는 평화협정이다. 이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단계가 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단계는 미국인들이 법안이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행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 택한 것도 3월 1일 날 이런 좀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 법안이 다시 재발의가 됐다는 것을
한국인들한테 알리고 재미 한인들이 많은 지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민의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을 원하는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워먼크로스 DMZ와 퀘이커 진호 봉사회가 미국민들 한 2,000명, 3,000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이에요. 네, 2019년에 조사해 보면은 북미가 대화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보시면 67%까지. 이때는 이제 하노이 회담도 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심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에 보면은 이것이 52%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도 북한과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그만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미국 민들의 심정이거든요. 네, 평화를 원하는 거,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는 미국의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세력이라는 거는 정말 국민의 몇 퍼센트? 1%도 안 되는 0.1%라 해야 될까요? 전쟁 세력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극소수를 우리가 아직도 따돌리지 못하고 패배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정전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말 세게 치고 나가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미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지만은 올해는 좀 더 본격적이고 재미 한인들이 한 1,000명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서 코리아 피스 액션 내셔널 모빌리제이션 to end the Korea War.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미 전국적으로 한번 결집을 하자라는 이런 코리아 피스 액션이라는 거를 워싱턴에서 해서 미국 정부를 더 압박해 보자라는 지금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평화 단체들 워먼크로스 DMZ라든가 또 워먼크로스 DMZ가 조직한 풀뿌리 조직이 있어요. 코리아 피스 나우라든가 또 미주 한인평화재단 또 아까 얘기한 퀘이커 봉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단체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좀 역사적인 이런 코리아 피스 액션을 갖자라는 결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27일, 28일 이렇게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행사를 하는데 미 연방의원과 대표단의 미팅도 예정돼 있고 미 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고요. 뭐 문화행사 또 워싱턴 라파엣 파크이라고 한국전쟁 파크에서 행진과 촛불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 커밍스가 기조 연사를 참여하는 평화협정의 전망과 과제라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컨퍼런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평화통일 활동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AOK하고 경기평화교육센터 그다음에 평화얘기 이렇게 한 명씩 한국에서 가기로 그렇게 지금 원정단을 워싱턴 원정단을 꾸렸습니다. 이러한 코리아 피스 액션에 의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 행정부와 의회의 평화협정에 대한 압박을 가시화한다. 또 미 정계의 한반도 평화법안과 평화협정 추진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평화협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많은 이러한 활동들이 일간지의 칼럼이나 기사로 게재가 되어야 되겠죠. 또 차세대 평화통일운동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워먼크로스 DMZ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평화 세력이라고 보일 때 평화 단체라고 할 때 어떠한 단체들이 있나 대표적인 단체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은 2015년 5월 24일이 평화와 비무장을 위한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여성 평화 활동가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 2분을 포함해서 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여성 평화 활동가, 여성 운동가 이런 분들로 30명을 구성해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기 전에 평양에서 사박을 합니다. 평양에서 사박을 해서 평양 시내에서 한 5천 명의 여성들이 함께 이때가 이제 광복 70주년이었는데요. 조국 해방 이른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런 구호 아래 평양에 있는 여성들과 같이 평화 대회를 하고, 또 평양에서도 행진하고 개성으로 와서도 행진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 내려오려고 했었지만은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제 이 30명의 여성 평화 운동들을 종북 세력으로 모는, 그래서 그때 엄마 부대 뭐 이런 이런 극성적인 아주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분들이 와가지고 어찌나 많이 데모를 하는지요. 저도 처음으로 정현진의 입국을 금지하라 이런 막 팻말이 서울시청에서 이 데모대들에 의해서 벌여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갈까 아니면은 다른 길로 할까? 박근혜 정권의 말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더라도 체포는 하지 않겠다 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때 판문점으로 통해서 내려왔어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해에도 이러한 남북 교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남한 정부를 완전히 적대시하면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박근혜 정권이 경인선 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인선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30명이 쭉 걸어 내려오게 되는데 누군가 막았어요. 네, 이따가 그건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코 진우 잠깐만요. 네, 퀘이커 친우 봉사회라는 아메리칸 프렌드 서비스 커미티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Engaging North Korea라는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미 정계에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미국 북쪽의 농업이나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퀘이커 친우 봉사회의 전문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민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영어로 필요하다. 영어로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런 이제 미 연방의회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게 돼야 된다. 북한, 미국이 서로 교류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남한 사람들은 북과 잘 지내길 원치 않아. 이렇게 미국 정계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자료를 영문화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 작업에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네, 이렇게 이제 영문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 많이 퍼뜨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7.27 평택에서 핑크천으로 미군 기지를 두른다고 했는데요. 이 핑크색은 공강수 대표님이 이 코드 핑크라는 여성 평화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거예요. 이 코드 핑크라는 여성 평화 단체는 전쟁이 있는 지구촌은 어디나 아주 맹렬하게 달려가서 반전 평화 집회를 하는 단체로 유명한데요. 보시다시피 온 핑크색으로 다 그 평화를 상징하는, 여성들이 주도한 평화를 핑크색으로 상징합니다. 근데 이 단체에 주목해야 될 거는 평화협정이 계속 체결되지 않자 이 단체에서는 이걸 제안했습니다. People's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국가가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들이 나서서 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문안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보시면 한국전쟁은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고 나는 북인민들과 영구적인 평화와 우정 속에서 살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미 국민들이 나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People's 인민평화협정입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어떤 핵무기냐 아니냐
볼 것이 아니라 긴 역사적의 역사상에서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아까 저도 했는데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시 미국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북한에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북에 대해서 오랫동안 잔인하고 아주 부당한 적대감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네. 또 북미가 서로에 대한 선제적인 핵공격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유핵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해라. 또 미국 정부의 한미일 합동 대규모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이 무기의 점진적인 철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죠. 네. 요 5번, 6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예, 미국 정부가 지체 없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64개국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고요. 여섯 번째는 나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인민의 더 많은 이해와 화해,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인민의 우호와 증진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면 이거는 바로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평화협정 체결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이 코드 핑크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인민평화협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을까를 상의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풀뿌리 네트워크 있는데요. 아까 그 워먼클래스 DMZ가 미 전국에 한 8개 주요 도시에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러한 평화협정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악관 앞인데요. 오늘 여기는 워싱턴에 오래 한 20년 살다가 오신 홍덕진 씨가 있는데 이 사진 속에 자기도 있다고 아까 좀 반가워했는데요.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Peace Treaty Now라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목소리를 미국민들하고 같이 우리 재미동포들이 연중 수시로 이렇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금주 씨라고 하는데요. 보스턴에 살고 있는 교사인데요. Peace Treaty Now라는 또 그 한국어권 평화활동가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을 대표해서 방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방북을 했는데도 북에서 굉장히 이분을 우대하면서 처음 방문했을 때 도저히 이렇게 갈 만한 곳이 아닌 이런 여러 곳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아주 풍성한 방북 경험을 하고 왔는데 북에 가서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카톡을 하면서 해외에서 언제 내가 평양에서 카톡을 하겠다, 다 접속해라, 네, 이런 식으로 또 그 SNS를 활용한 그런 방북 이야기를 지금 이제 2019년에 이제 우리 AOK가 이렇게 해외 방북 활동가 강연으로 주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Peace Treaty Now라는 그런 해외 동포들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그런 단체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북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온 거고요. 아까 얘기한 코리아 피스 나우 컨퍼런스는 전쟁 위주의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미 국민들이 전쟁이란 궤도에서 벗어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활동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2017년인데요. 이번에 워싱턴 DC에 가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할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또 이런 컨퍼런스 2017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Everything we have tried has failed except for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북한과는 우리가 직접 대화한 거 빼고는 다 실패했다. 네. 뭐 미국이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식인들이 그렇게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사드 배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날 이 컨퍼런스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북미 관계에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
문제가 됐었고요. 이 시점에서 잠깐 평화협정의 국제화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국제화 전략이란 뭘까?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전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공감과 연대, 공동 행동을 통해서 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패권이 분명 쇠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몰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락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서 평화협정을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을 연대와 공감을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무엇을 위함인가? 결국은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죠. 전쟁 세력 미 패권의 몰락을 앞당기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지구촌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운동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도 열강에 의해서 서로 쪼개고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통치를 이어가려는 그런 디바이드 앤 컨커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희생타가 된 게 한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정책을 헤쳐나가려면 이 그림대로 손과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손과 손을 서로 맞잡고 연대와 서로의 협력에 의해서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열강의 정책을 넘어서야겠죠. 네, 여기서 시간이 많이 됐지만 미국 내에 얼마나 미국민들이 저항을 해오고 있는지 이렇게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이 남북 정상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국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도외시하고 뭐 해외에서 남북미 정상만 불러서 이렇게 룰라룰라 하고 있는 바이든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중들은 People's Summit 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인민정상회의. 그래서 이게 LA에서 남북미 정상회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LA에서 길거리를 아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릴린 monroe 복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마릴린 monroe 복장으로 플래닛 우리 지구를 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7년에 제가 직접 주도했던 평화 시위를 LA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미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세금을 전쟁에 쓰지 마. 우리 세금 교육과 복지에 써.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전쟁 반대 시위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1월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맨하탄에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때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불거질 때라서 이렇게 맨하탄의 새해 벽두부터 많은 민중들이 전진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Our Lives Matter, 우리 생명은 소중해라는 운동입니다. 이 우리 생명은 소중해 운동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따온 것이 흑인들의 목숨은 소중해였거든요. 미국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총기 사고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해는 이제 2020년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2년 다음이었죠. 50개 주에서 2,440여 지역에서 7,750건의 그런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민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는 뉴스에서 맨날 백악관의 뉴스만 보니까 미국 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민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작년에 이 운동이 10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미디어에서는 이 운동을 실패한 운동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절대로 이것은 실패한 운동이 아니다. 아직까지 월스트리트 전형화라 이 운동은 지속되고 있고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작은 리더 작은 영웅들이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그 진정한 변화를 위한 그런 이 미국의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미국민의 목소리가 평화협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부당성 우리 계속 지적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유엔사 문제 또한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이렇게 6개 단체가 유엔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사는 이미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해체하는 것을 의결한 그런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이 문제의 의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이렇게 행동도 했었고요. 자, 다시 핑크천이 나왔네요. 7.27 때 여러분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많은 행사를 지금 준비 중일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정전 70년 체제를 우리가 허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지혜를 집중해야 될까? 뭔가 정말 이 미국의 세기가 가고 전쟁 세력이 몰락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한반도를 위해서는 진정한 변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평택 7.27 때 이 핑크천으로 미군 기지가 쌓이는 것과 그냥 그냥 손만 잡고 평택을 둘러싸는 거하고는 미군이 느끼기에는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 이 여성들이 주도하는 평화운동 코드 핑크가 핑크색을 사용해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눈에 굉장히 확 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남성 위주의 폭력과 전쟁의 20세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와 남북이 함께 골고루 잘 사는 세계 인민들과 함께 행복한 그러한 21세기를 진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분단 78년 저 철조망 우리의 힘으로 뽀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 철조망을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을 시키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3강을 마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